아이돌랩입니다. 아직까지 큐스토가 화제에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늦긴 했지만 엠카 공연 그리고 내한 공연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무도관 공연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겹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한국 공연 오는데 이미 공연 매진을 다 시키고 오는 공연이었어요. 이번 대회는 표가 별로 팔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표를 다 팔고 왔는데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스크린도 걸고 바이럴이야 뭐 이쪽 회사가 특기로 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른 부분에 너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뇌피셜이긴 한데 앞서 공연을 했던 팀이 하나 있죠. 같은 회사에서 후르츠 지퍼. 이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르츠 지퍼는 도쿄돔까지 간 팀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진까지는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큐티 스트릿 공연을 보면은 700석짜리 공연 잡았죠. 이게 얼마나 좀 이상했냐면 일본에서 지금 아레나단이 공연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만석짜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팀인데 한국에 온다고 700명짜리 공연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일본에서 따라오는 팬들만으로도 이게 한 500석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프루츠 지퍼보다 실행력이 좋은 남성 팬 비율이 좀 더 높아요. 큐티 스트릿이. 그래서 맨 처음 700석짜리 공연장을 잡았다는 포스터를 봤을 때도 약간 장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전례가 좀 있단 말이죠. 프루치지퍼가 매진을 못 시켰던 게 한국 시장에 대한 고려를 해서 더 작은 데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은 타카네노 나데시코 정도도 매진을 시켰던 공연장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죠. 하와이 랩 최전선에 있는 팀이 계속 프루치지퍼였고 작년까지도 계속 그랬고 뭐든지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돔도 그랬고 근데 이게 작년 중순? 늦어도 후반 정도에 들어서는 다들 느끼긴 했어요.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인기는 큐티 스트릿이 이미 넘겼다고 보는 시각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거랑 그게 가시화되는 거랑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팬덤이 다져진 상황에서는 그 수치나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되는 시점이 너무 빨리 되지 않기를 회사 측에서 바랬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전부 내피셜입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싱글 판매량에서도 큐티 스트릿이 꽤 올라간 상황에서 프로치지퍼가 그 뒤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넘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집객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성 팬 비율이 후르치지퍼가 좀 높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한 팀이다 보니까 선점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도쿄돔 공연을 가기까지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여성 팬들의 집객에 대한 호응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큰 공연장으로 향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해외로 넘어간다 그리고 팬들을 끌고 간다라는 부분으로 보면은 남성 팬들이 아무래도 실행력이 더 좋기 때문에 한국 공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효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스트릿은 이 원더로콜 공연장은 매진을 아주 가볍게 시켰고 진짜 결과는 이제 7월에 열린다는 2,000석짜리 공연장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실적이 아마 이후 한국에서 활동을 좀 많이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2회를 제대로 매진을 잘 시키고 그리고 빨리 매진을 시킨다면은 좀 더 자주 올 거고 좀 더 큰 공연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번 공연 그리고 이번 내한 방송을 포함해서 공연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큐티 스트릿의 한국 프로모션 성격이 훨씬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에 엄청 많이 쏟아 부었어요. 방송 출연도 그냥 하면 되는데 커피차 동원해서 팬들 먹을 것도 마련을 해주고 굉장히 한국식으로 여러 가지를 했죠. 신촌에서 전광판 광고도 하고 일본 여행사 제휴해서 일본 팬들 실어 날라오는 이벤트 이런 거는 모든 팀이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볼 일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벌어간 것보다 지출을 더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티켓 가격도 한국이 좀
높긴 했어요. 일본 아레나 투어 가격이 한 8,000엔인데 한국에서 지금 99,000원, 121,000원 이랬죠. 그리고 7월에 있을 공연도 비슷한 가격으로 가는 걸로 봤는데, 근데 이게 또 막상 몇만 원 비싸다라는 걸 두고 일본보다 비싸니까 무조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가까이에서 큐티 스트릿 공연을 볼 기회가 일본에서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큰 데서만 공연을 하죠, 단독은. 그러니까 작은 데서 이렇게 볼 기회는 대형 페스티벌 정도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생각하면은 이번 국내 공연이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평소 공연이라면은 특전에서 눈앞에서 보는 일은 있긴 하겠지만, 평소 공연 같으면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호응을 받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작은 데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한 게 앞으로 보기가 좀 힘든 모습인데, 데뷔 초에나 했던 걸 지금 와서 해주니까 내한에 따라온 팬들은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내한은 사실 공연으로 돈을 벌어가려는 것보다는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성과를 좀 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본 그런 내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회수하는 거는 7월 공연 반응을 보고 공연장을 키워가면서 그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공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얼마나 많이 팔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한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일본 가수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공연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는 뭐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 시장이 지금 플랫폼으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본 멤버들이 와서 한국 팀에 들어온다거나, 일본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본 멤버들로 꾸리고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유럽 진출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아예 일본 팀이 한국에서 발을 딛고 다른 나라로 나가보자 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이미 한참 내한하기 전에 아소비 시스템 산하의 카와이랩이나 픽스팟 팀들 위버스에 입점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팬클럽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매도 팬클럽부터 시작을 했고, 내한 다이제스트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멤버들이 하이브 방문하는 이야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소비 시스템 팀들이 하이브 플랫폼을 이용한 것에서 연장돼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할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권 국가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한국 시장을 거쳐서 가는 게 일본에서 직접 나가는 것보다 반응이 좋고 더 수월하다는 걸 확인을 해온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일본에서 직접 날아간 거는 거의 베이비메탈 정도. 그래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세계로도 통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시장에서 유튜브 영향력을 크게 본 거는 이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회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최대한 올렸고, 이게 해외에서도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일본 내 조회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걸그룹으로서 아이돌로서 일본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은, 포르치지퍼가 도쿄돔 찍고 큐티 스트릿이 작년에 그 좋은 판매량을 냈는데, 이 위로 보면은 사실 4, 6팀들밖에 없어요. 노기자카, 히나타자카, 사쿠라자카. 근데 여기 비비기에는 일본 내에서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보는 거고, 기존에 지금 질서가 잡힌 거는 4, 6, 8 그리고 이코노이조이, 하루프로, 거의 이 벽이 고정이 돼 있고, 새로 나오는 팀들이나 아니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팀들은 이걸 깨기 위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균열을 좀 많이 냈던 게 프로듀스 101 재팬걸스 출신 팀들 있잖아요. 미아이나 이슈 같은 팀들이 그래도 여기 비빌 만큼 올라오기도 했고, 싱글 판매량으로 큐티 스트릿이 작년에 바로 사륙팀들 바로 다음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걸 깨려면은 팬의 머릿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단일 팬이, 한 명의 팬이 구매하는 싱글 숫자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일단은 머릿수가 안 되고, 또 지상파에 노출되는 빈도 숫자도 노기자카나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우회하는 방법을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싱글 리립에 돌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저 판매량을 도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정적인 팬들도 꽤 많고, 뭐 100장, 200장, 1000장 단위로 사줄 수 있는 팬들이
꽤 눈에 띄는 편이라서 올해 이 싱글 판매량으로 어디까지 올라가 주는지 신경 써서 숫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풀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AKB도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 나왔고, 이번에 이코라브 싱글도 판매량이 꽤 잘 나왔고 해서 덩달아서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큐티 스트릿 판매량도 분명 앞에 싱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소비 시스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카와이 랩 이 팀들이 일본에서 진짜 잘하는 게 싱글이 나왔을 때 그리고 팀이 막 데뷔했을 때 바이럴 마케팅 쪽에 자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한 1-2주 정도를 확 불타오르게 해요. 한 번에 진짜 총동원령을 내려서 여러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의뢰를 하고 자신들도 하루에 몇 개씩 영상을 찍어내면서 화제성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를 잘하는데, 이걸 한국에 와서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흥미롭게 본 부분은 한국에서 만든 영상을 일본에서 퍼가 가지고 화제를 시키고, 일본에서 만든 영상들을 한국으로 퍼와서 화제를 시키고, 이걸 무한으로 순환시키는 구조가 좀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열을 올릴 수가 있구나.' 하고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영상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를 시청한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만화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보면은 선순환이죠. 무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콘텐츠가 계속 번식해 나가는 걸 좀 봤어요.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면 되는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직도 좀 새로운 시기에 번식되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틱톡이나 쇼츠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아소비 시스템이 띄운 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아따라시 같고 같은 팀이죠. 트윈플래닛이랑 아소비 시스템이 같이 띄운 팀이다 보니까 이 노하우를 양쪽에서 좀 공유를 하면서 이게 아소비 쪽으로 오면서는 하와이랩 아이돌 팀들을 띄우는데 사용이 됐고, 트윈플래닛으로 간 쪽은 카네노나 네시코를 띄우는데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에서도 틱톡을 지운다는 10대, 20대들도 많아지고 있고, 쇼츠 중심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띄운 팀은 큐티 스트릿이 마지막이 되진 않을까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큐티 스트릿은 사실 노랫발이 꽤 있긴 했지만 멤버들이 데뷔 전부터 쌓아놓은 게 워낙 많은 팀이기도 해서 곡이 나오기도 전에 멤버만으로도 화제가 되긴 했던 팀이거든요. 앞에 하와이랩의 세 팀, 프루츠지퍼, 캔디춘, 그리고 스위스테디까지 이 팀들이랑 큐티 스트릿은 조금 멤버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앞에 세 팀들은 중심 멤버 한두 명의 경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다른 멤버들은 많이 서사가 좀 부족한 멤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큐티 스트릿은 카와이랩 메이트부터 활동을 시작한 마나베 나기사 요 한 명을 제외하고 7명이 다 자기 이야기를 오랫동안 써오다 이 지점에서 만난 팀이에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앞에 세 팀은 후르츠지퍼 이후에 다음 팀이 나올 때마다 좀 실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기존의 기조가 아이돌 경험자들을 주력으로 두고 이미 쌓아온 경험이나 팬덤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소비 시스템의 특기인 바이럴 홍보를 강하게 넣으면서 초기 화력을 만들고 이거를 쌓아가는 식으로 가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후르츠지퍼 이후에 효과가 계속 좀 반감이 돼요. 물론 이 정도로만 해도 지금 웬만한 아이돌 씬의 다른 팀들보다는 훨씬 인기가 많긴 한데, 이런 회사빨이 아닌 자력으로도 힘을 좀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 스트릿은 아예 팬덤이 탄탄한 인플루언서들을 주력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무소 소속 멤버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8명 중에 4명이 다른 사무소 소속이 있고 4명은 카와이랩 소속이고,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고 보니까 초반에 화력이 엄청 좋았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도. 그리고 그 기세가 죽지를 않고 쭉 이어져 갑니다. 새로 팀이 시작될 때마다 그래서 멤버들 정리하는 포스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큐티 스트릿 멤버 정리할 때는 이거 카와이랩 타이틀을 띄고 시작해도 꽤 센데 싶을 정도로 멤버들이 쟁쟁하긴 했어요.